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큰일이 터졌죠. 그리고 낮에는 환율이 터졌죠. 어제는 부산 규제 청정지역 선포가 있었죠. 자, 금리 폭등과 규제 해제, 과연 무엇이 셀까? 저는 금리 폭등에 한 표를 던집니다. 자,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 야, 금리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느낌 받으실까요?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야, 대출까지 갈아타야 돼? 나 금리 낮았는데 굳이 갈아탈 이유가 없네? 요런 느낌.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2%. 폭투더망.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도 뒤에 설명이 나와요. 대형 평형 연이은 하락. 안전지대가 없음이 확인됩니다. 대형 평형, 소형 평형, 국민 평형 가리지 않습니다. GS 하이치자이 마이너스 20%. 한 방에 3.2억 뚝. 오를 때도 한 방에 3.2억, 내릴 때도 3.2억.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해운대 두산 이브더제니스 마이너스 4.5억 뚝. 야, 이 웬만한 집 한 채 값들이잖아요. 오를 때도 너무했더라. 심했더라. 내릴 때도 심했더라. 자, 주간 실거래 지수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게 보통 오후 2시에 나와요. 오후 2시에 나오는데 제가 오후 2시에 조회를 잠깐 해봤어요. 안 나왔는 거예요. 야, 이것들이 뭔 짓을 한다고 안 내보내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3시쯤 다 돼가서 보니까 올려졌더라고요. 비교적 좀 늦게 올라온 편이었어요. 주간 실거래 지수 부산 마이너스 2.0, 전세 마이너스 1.06. 아직까지 전세 실거래 지수가 커지지 않았죠. 지금 아직까지 매매가 더 큽니다. 전세가 더 많이 하락하는 현상 나타날 거예요. 그때 되면 야, 이거 찐으로 무섭네, 요런 느낌 들 겁니다. 부산 먼저 언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수도권 지역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인천 마이너스 0.29, 지난주와 동률. 서울 마이너스 0.7, 지난번보다 낙폭 커졌습니다. 경기도 낙폭 커졌습니다. 이거 사파리 요 느낌 나나요? 네. 부산도 마이너스 0.20, 울산도 마이너스 0.20.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대구 마이너스 2, 이 정도 수준 떨어졌을 때, 야, 대구랑 부산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주 가파르게 따라왔어요. 시차가 6개월, 4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조금 오락가락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전국이 같이 좁혀지고 있는 형국이다. 누가 KTX 타고 내려온다고 부산 커뮤니티에도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나요? 자, 내려옵니다. KTX 타고 내려옵니다. 자, 걸려서, 야, 대전사자. 야, 세종이 더 좋겠어. 그래도 여기는 좀 수도권하고 인접하잖아. 요런 느낌. 야, 그렇다고 다시 나 내려가려고 하니까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야, 이쪽 광주 쪽에 가볼까? 대구 쪽에 가볼까? 좋아. 대구 쪽 거쳐서 부산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야, 대구가 더 많이 떨어졌네. 부산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규제 휴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야, 그렇다면 제가 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0.20 이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을 폭투더망이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이 12년 5월 7일부터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찾아보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0.19, 마이너스 0.19. 그리고는 수치가 없어요. 이게 12년도의 일이었어요. 자, 그렇죠. 또 과연 또 언제 하락 낙폭이 컸나 찾아보니까 18년 7월 규제 해제되기 직전에 마이너스 0.15. 요 정도가 가장 큰 낙폭이었거든요. 자,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19. 그렇다면 이 통계 작성한 이래 10년 만에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실거래 지수 낙폭을 보였다. 이렇게 하니까 좀 실감이 오나요? 자, 그럼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양도세 중과 배제해줄게. 이 다주택자들 20%, 30% 중과되는 부분 배제해줄게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시장의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이게 아니었는데. 자, 그 다음 전세 시장의 위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거래 안 해요. 전세 거래 안 합니다. 전세 매물이 그렇다고 전세입자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준다든지 온전한 내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세 매물이 폭증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똥볼 1, 똥볼 2. 자, 재산세 인하해주는 효과. 주택 가격 하락 국면에서 다주택자는 꿀밤을 한 대만 맞아도 될 거를 두 세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 똥볼 3. 자, 네 번째 똥볼을 지금 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찾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는 현상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비과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효과는 별로 없어요. 가격 하락 추세를 막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제 해제도 야, 똥볼 또 찼네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에서 헛발짓 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이 추적을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목요일이면 늘 물량이 자동으로 감소하는 날이에요. 공식처럼 나와 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증가, 목요일 감소, 금요일, 토요일 증가, 일요일, 월요일 감소. 야, 이거 일주일치, 아니 2주일치만 봐도 목요일이면 물량이 감소한다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신문기자, 요런 뉴스 제가 올해만 지금 2번째 보거든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다렸다가 이 목요일을 노려서 목요일을 항상 매물이 감소했으니까 자, 규제지역 해제했습니다. 이제 매물 감소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호탄을 쏘아 올려요. 웬걸?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매물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려고 했는데 추후의 흐름은 또 바뀔지는 몰라요. 하지만 왜 하필 목요일을 노려서 그럼 또 신문 기사 또 내보낼 수 있어요. 일요일,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매물이 원래 소폭 증가하니까 이때는 신문 기사를 내보내지 않다가 일요일, 월요일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봐라 규제 해제했더니만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네. 야, 너 빨리 안 사면 안 돼. 지금 빨리 사야 돼.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언론의 기사 또한 똥보이다. 자,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월세 물량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은 22,000건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 근래 들어서 다소 늘어나고 있는 흐름은 있어요. 흐름은 있습니다. 미리 누가 정보를 흘렸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누가 정보를 안 흘렸더라도 근래에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지난주 주말 주간 브리핑을 할 때 대구 지역에서 아마 다른 지역도 해제를 해줄 거라고 저 같은 아마추어도 보면은 규제 해제 할 때가 됐구나. 언론에서도 연일 떠들어대는 거 보니까 요거 짝짝꿍 뒤에 무슨 짬짬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분위기가 느껴지는구나 라고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진임을 했건 뭘 했건 어쨌든 요 며칠 사이 거래량은 늘어났다. 요 사실은 팩트입니다. 자, 근래 보시면 이 60건대 거래가 나타났을 때는 이 빨간 날들의 미신고 거래 건수가 모였을 때 요렇게 60건, 80건 요런 거래량들, 요 빨간색 밑에 보시면은 이틀치 거래량이 모이면서 요런 현상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 날 다음에 60건 이해된다. 근데 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거래가 60건대로 터져 나왔다. 요 근래에는 잘 보기 드문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날 만한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야, 그래, 요런 저 거래량 늘어났다라고 언론에 뉴스를 내보낸다면, 야, 인정. 근데 요것도 저는 살짝 비틀어서 보면은, 이 4일간의 여유가 끝나고, 이 추석에 4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66건밖에 신고 안 됐다? 이거 너무 심각했었거든요. 야, 이 신고 그동안 못했던 거 좀 뒤늦게 신고하는 경향도 살짝 있어 보이긴 해요. 아무튼 지금 일평균 거래 건수가 지금 32건. 그래도 쭉 줄어드는 형국 속에서 그나마 약간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한 방에 4.55 하락. 이게 층수 가지고 시비 걸 사람 있나요? 층수는 2층이나 더 높은데 가격은 4.5억이 더 낮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비율로 따지면 20%도 안 돼요. 20% 안 돼요. 현대 베네시티 10% 정도 하락.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보합 수준. GS 하이츠자이 20% 정도 하락. 자, 요거 보시면 야, 대형 평형 거래가 터지네. 한데 대형 평형 가격도 하락하네. 그 밑에 가격들도 하락하거든요. 일반 국평의 가격들도 거의 20% 정도 수준, 15% 정도 수준 요렇게 하락해요. 근데 이 대형 평형의 가격 하락 보시면은 몇 원씩 뚝뚝 떨어지는 현상. 요거 어디서 본 적 기시감이 좀 드시나요? 자, 오늘자 서울 실거래 한번 보시면은요. 16억짜리가 한 방에 3억이 떨어졌다. 요거 20% 정도 하락. 자, 그리고 영등포 프루지오 13억 5천짜리가 한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 고덕 아르테온 가격 이거 한 30%,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레미안 하이리버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그냥 40% 정도 하락. 이거 아마 많이 회자될 듯한데요.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상계주공 10억 정도 갔던 것이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요게 서울의 모습이에요. 서울은 근데 이번에 규제 한 개도 안 풀렸죠. 서울은 이 상태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의 이 정도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 높은 가격대에 머무르는 애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야, 버틴다 쳐봐요. 버틴다 치면 누구는 팔려고 할 거예요. 왜? 나 요거 팔고 서울 갈래.
사람들이 KTX 타고 내려온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은 서울을 향해 있어. 나 서울로 상경할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쨌든 서울도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 배겨내지 못한다. 서울이 먼저 하락을 시작했지만 부산이 낙폭을 더 키웠다. 자, 가격 그 아래쪽에도 대략 한 15%, 10% 정도씩 하락하는 모습, 20%. 수정 강변타운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그리고 막 신축이나 이런 것들도 신규 거래가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데 가격은 그렇게 후하게 받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10%, 20% 숫자만 볼게요. 요거 워낙이 많아서 대략 10%, 15%, 한 17%. 야, 서울보다 더 낫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지만 벼텨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락시형 30%. 야, 재건축도 못 버텨. 대형 평형도 못 버텨. 일부 고가의 아파트들 못 버텨. 저가의 아파트들까지 오늘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정관과 만사성, 더 테라스 2차 4억 4천까지 갔던 것이 이것도 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10%. 오늘 페이지 수는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내용은 읽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숫자들만 대충 써보겠습니다. 3억 미만의 물건들도 뭐 10%에서 20%까지 빠지는 모습. 근데 보합도 제법 보이지만 대림타운 20%, 시형 79년 이 재건축도 못 버티더라. 3억 5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한 40% 가까운 하락이네요. 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신고가도 가격 하단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 한 15%, 20%, 이건 5%.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사? 이런 느낌 살짝 들긴 합니다. 신고가는 저가격대에서 주로 나타나고 그래도 10%, 15%, 20% 이상 원우 앤 리치빌 한 20% 이상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단 부분이라고 하락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게 2천만 원. 1억 5천짜리가 2천만 원 하락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그냥 15% 정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무튼 10% 이상씩 1억 7,200까지 갔던 것이 1억 2,700으로 바뀐다. 동원 로얄 듀크 25평형. 이거 하락률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나요? 가격 고저, 평형 불문, 그냥 전방위적 하락. 요 표현이 더 맞을 듯 합니다. 10%지만 이거 1억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잃는 게 제법 큰 폭이거든요. 시형 1975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억까지 갔던 것이 1억 수준으로 한 50% 하락. 이 충격적인 하락. 근데 이거 오를 때도 한 방에 아마 1억 했던 것이 한 방에 2억 올라서 막 100% 상승률 막 이런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을 법한 그런 아파트들이네요. 자, 여기 위에도 내용을 조금 더 붙였어요. 이슈가 있거나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대형 평형 가격들 일부 거래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썩 긍정적으로 볼 만큼은 아니다. 3,000건 이하 빙하기 거래 비중 저가 물건은 올라가고 6억 이상은 300건 이하 터지려면 갈 길이 멀고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10% 정도까지 제법 올라갔지만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은 가격 신고가를 쓰면서 비율이 올라가야 된다. 이 두 개의 박자가 딱딱 맞아야 된다. 신고가 플러스 비율 상승. 요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구군별 거래량 요거 차트도 제가 이제 띄엄띄엄 보여드릴 거예요. 과연 뭐 서울에서 내려와서 해수동 자, 요 지역들의 거래량이 과연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5건 중에 1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8억 정도, 1.8억 정도 하락한 모습. 요건 지나갈게요. 신규 거래건도 있었고요. 이 와중에 신고가도 있지만 가격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듯한 느낌. 부산 오션시티 프리죠. 그래도 거래가 띄엄띄엄 되긴 합니다. 전세 거래량 116분의 8, 신고가 8건,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 지금 현재 969건. 오늘 9월자거든요. 6월달 거래보다 거래 건수가 한 130건 정도 적은 모습.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가을 없다. 자, 가격 상단부터 억 단위로 하락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3.5억.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1.8억. 요거는 뭐 1억. 뭐 보합 수준의 거래는 빼더라도 1.3억, 1.5. 아직까지 오늘 금리 오르고 채권 금리 몇 퍼센트? 채권 금리가 국채 채권 금리가 10년물, 5년물이 4%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채권 시장
근데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왜? 미국 채권은 3.5% 이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외인의 눈으로 봤을 때 야, 한국 국채 4% 준대, 미국 국채 3.5% 준대, 어디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나요? 야, 금리 조금 덜 받더라도 나는 더 안정적인 여기를 택하겠다. 아르헨티나 지금 뭐 물가 상승률 한 해 동안 80%, 물가 상승률 한 해 동안 80%, 그 국채금리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뭐 국채금리만 한 80% 된다고 해봐. 기준금리가 70%라고 하니 뭐 70% 기준금리가 아니고 기준금리?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야, 아르헨티나 채권금리 80%래. 그래서 이는 여기 투자하나요? 여기 투자했다가는 80% 수익을 챙기는 동안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 나라 환율이 폭망을 하면서 야, 이 들어간 돈도 건지기 힘들다. 차라리 안정적으로 요렇게 먹는 게 더 낫다. 우리나라 지금 채권 시장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외국인들도 채권을 팔고 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 채권이 팔고 나가면 무엇이 문제냐? 결국 자금 회전이 잘 안 되고 이 PF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래서 건설 쪽은 폭주도망 이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3.3억, 3.8억 제법 크게 차이 나는 것들 등장하는 날이네요. 오늘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전세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집 마음에 안 들어. 이 집 마음에 안 들어. 그 전까지는 괜찮아 보였었는데 주변에 전세 가격이 1.5억 정도 싼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언제든지 나는 말만 하면 된다. 갱신 청구권 썼다. 이야기하면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3개월 만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임대인 임차인 관계 좋은 관계 맺고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임차인이 배신 때리고 더 싼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을 딴 사람들 보여주려고 해도 나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서 집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딴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자 관계를 잘 형성하셔서 부디 무탈하게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법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2.4억 한 방에 차이 나고 1.4억 자 이런 것들 규제적 해제되면서 그나마 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지만 그 이자 부담은 결국 내가 져야 된다. 쉽지 않다. 자, 시장 불안을 조성한 결과 전세는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전세 거래량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3억 미만 비율은 한참 더 올라갈 듯하고 4억 이상 거래량 비율은 모두 다 줄어들고 있고 평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10월달이 되면 노란색깔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살짝 가져봅니다. 월세 거래량 계단식도 아니죠. 이건 뭐야? 슬라이드식이라고 하나요? 이건 뭐라고 하나요? 미끄럼틀 탄다고 내려온다? 뭐 그런 느낌? 월세 보증금 전년보다 조금 높고 월세 가격도 꺾여가는 듯한 모습.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를 올려야지. 야, 그러면 사람들 다 빠져나갑니다. 임차인 새로 구하기 힘듭니다. 과한 욕심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임차인, 임대인 서로 만나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